자, 전기력. 전기력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력 용어 뭐 있어요? 전기는 뭐랑 똑같은 뜻이라고 돼 있니? 전하.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거든? 응? 근데, 대전은 그럼 뭐야?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응? 그럼 대전의 방법은 뭐 있을까요? 참고로. 대전의 방법. 대전의 방법은 마찰을 시키면 돼요. 어떻게 마찰을 시키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전기적 중성 물체를 마찰시키면 돼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전기적 중성 물체를 서로 다른 종류여야 돼. 종류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물질 종류가 달라야 돼요. 종류의 두 물체를 중성 물체를 뭐 시키면 돼요? 마찰시키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야. 도체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다시 어떤 경우만 해당되는데? 도체. A라는 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얘를 갖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중성 도체야. 얘도 도체야. 둘 다 도체여야 돼.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된 도체를 접촉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전기적으로 0이고 얘 플러스 만약에 6이었어. 둘을 접촉시키면 같은 종류면 종류가 똑같다고 하고 크기도 똑같다고 하면 A와 B는 플러스 몇씩? 3씩 똑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적 중성이었던 녀석이 어떻게 됐어? 플러스 3이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움직였을까? A에서 B로 움직였다, B에서 A로 움직였다. A에서 B로 움직였다. 중성이라는 뜻은 전기가 없다는 뜻이야?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는 뜻이야? 양성자수 같은데 전자를 일부를 준 거야. 그럼 뭐가 더 많아져? 양성자가 더 많지. 그게 플러스야. 알겠어요? 일부만 줬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중성 도체를 대전된 도체와 뭐 시킨다? 도체와 접촉. 시키면 중성 도체가 대전이 됩니다. 자, 플러스로 대전될 수도 있고, 뭐로 대전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대전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대전된 상태는 플러스 전하의 크기가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보다 큰 상태.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많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는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플러스 전하의 크기보다 더 큰 상태.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더 많은 상태. 대전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물체. 접지라는 단어 뜻은 뭘까요? 땅하고 연결시킨다는 뜻이야. 다시 뭐하고 연결시킨다는 뜻이야? 땅하고 연결시킨다는 뜻이야. 이건 접지는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전위를 0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땅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땅은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라고 보는 거야? 중성. 그럼 플러스 얘가 만약에 4만큼의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가 땅하고 연결시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접지 표현이거든. 응? 금속으로 연결된 땅하고 연결시켰어? 그러면 땅의 일부분이 됐으니까 얘도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중성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땅에서 물체로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인 녀석을 땅하고 연결시켰어.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돼야 되는 거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전자의 이동 방향을 물어보는 옛날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잠깐 그냥 소개를 한 걸 뿐이야.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기본 전하량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양성자나 전자 한 개 가진 전하량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 이런 단어 뜻도 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전기력이죠. 전기력을 다른 말로 무슨 힘이라고 되어 있니? 쿨롱의 힘. 누가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쿨롱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쿨롱의 힘이야.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대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지식 알고 있죠? 전기력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적 인력하고 청력이 있습니다. 밑에 자료가 전기력의 종류 나와 있죠. 같은 전기를 띤 두 물체, 반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 이 전기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을 누가 만들었어? 쿨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비틀림 저울로 만들었대요. 여기 보면 금속구 두 개가 달려있고 여기에 0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누구도 회전을 해?
이거 회전을 하면 여기 바늘도 뭐해? 회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늘의 눈금은 뭘 측정하는 장비일까? 탄성력을 측정합니다. 다시 뭘 측정을 하는 장비야? 탄성력. 회전 각도 이퀄 탄성력이야. 알겠어요? 회전각 이퀄 무슨力이라고? 탄성력이야. 회전각 이퀄 탄성력이야. 그래서 얘도 대전시켜놓고 다시 얘도 대전시켜놓고 얘도 대전시켰는데 밀려나갔대. 둘 다 같은 전기, 복부호 동순. 복부 어떤 순? 동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미는 청력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밀렸는데 왜 얘는 앞으로 가요? 내 손이 미는 힘이 더 크니까 전기력보다. 그쵸? 앞으로 갔겠죠? 미니까 얘는 회전한 다음에 무슨力과 무슨力이 합력이 0이야? 전기력하고 서로 미는 전기력하고 무슨 력?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탄성력의 합이 몇인 상태로 정지야? 0인 상태로 정지겠지. 전기력하고 탄성력의 합이 몇인 상태로 정지야? 0인 상태로 정지야. 그러면은 이때 탄성력은 뭐랑 똑같은 거야? 전기력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탄성력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측정을 해본 거야. 알겠어요? 회전 각도가 2배가 됐어. 전기력도 2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실험을 해봤대. 그래서 나타난 공식이 뭐야? 전기력 구하는 공식이 F는 R제곱분의 K, Q1, Q2, R제곱분의 KQQ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공식으로 나타내죠. 근데 전기력은 하나만 나타나니 모든 힘은 2개가 동시에 나타나니 모든 힘은 2개가 동시에 나타나. 이때 동시에 나타나는데 얘가 무슨 관계로 떨어져? 무조건 작용, 반작용 관계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데 전하량의 크기가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플러스 1이었어. 그래도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둘이 작용 반작용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냥 작용 반작용이라는 상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M이고 얘가 5M이었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작용 뭐기 때문에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반대인 2개의 전기력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자, 2개의 실에 매달린 금속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대.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세타1하고 세타2는 누가 더 크대? 세타1이 더 크대. 도대체 이 상황은 왜 그런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기억보기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전하량은 B가 더 크다. 전기양을 전하량이라고 해. 전하량은 B가 더 크다. 맞아 틀려요? 니은 질량은 B가 더 크다. 디귿 A가 받는 전기력이 크기가 B가 받은 전기력 크기보다 크다. 이름만 틀리고 맞은 거 아니에요? 그쵸? 전하량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디귿은 작용반작용에 위반돼서 안 돼요. 누구만 답이야? 니은만 답이고 덜 움직이는 쪽이 어떻게 돼?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큰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물투 들어가게 되면 중력, 장력, 그 다음에 뭐 전기력 이 3개의 합력을 계산하겠죠.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력, 장력, 그 다음 무슨 력? 전기력 계산해서 합력이 몇이 되도록? 0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힘의 합성을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중력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잖아. 어떻게 증명을 못하러 해. 안 움직이는 쪽이 질량이 더 어떻다? 크다. 중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력 공식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수 예제가 나와 있죠. 기억이 전하량 찾으래. 이 기억이 전하량 찾으래. F는 여기서 F잖아. 몇 제곱분의? 거리 제곱분의 4분의 K는 필요 없어. 다 들어가는 거니까. 2Q제곱에서 Q도 필요 없어. 몇이야?
2라고 보시면 돼요. Q의 응? 그럼 얘는 그럼 2F니까 몇 분의 1분의 1 곱하기 몇이 들어가야 되니? 1 곱하기 몇이 들어가야 돼? 1 곱하기 몇이 들어가야 되니? 2분의 1이 F래.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1이 2F겠지. 1 되려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지. 그럼 얘도 뭐가 몇 Q가 들어가야 돼? 1Q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응. 왜 얘기했지? 띡, 띡, 띡. 그 다음 문제. 그림은 X축의 점전화 A를 D에 고정하고 점전화 B를 D에 가만히 놓았더니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움직여 오른쪽으로? 가만히 놨는데 왜 오른쪽 움직여? 정기적 청력을 받아서. 따라서 얘가 받은 힘하고 얘가 받은 힘이 어떻게 돼? 같아야 돼. 청력이야. 그럼 둘이 어떤 보호를 가져야 돼? 같은 보호를 가져야 돼. 그리고 B가 받은 전기력이 얼마라고? F라면 얘가 받은 전기력도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F. 전하의 종류는 같으니까 청력이 나타났을 것이고 A가 받은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고 ED에 있을 때 B가 몇 D에 있을 때? ED에 있을 때 A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만 몇 배 됐어. 전하량은 거리만 2배가 됐으니까 전기력은 4분의 1배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전기력은 이런 개념인데 전기력은 F라는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뭐에 곱에 비례한다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비례하고 전기력은 또 뭐의 제곱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하의 곱에 비례한데 곱 중에 하나라도 2배가 되면 2배겠지? 전하가 둘 다 2배가 되면 4배가 된다는 얘기죠. 전하의 곱이니까. 그쵸? 거리가 2배 되면 4분의 1배 된다고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전하량은 그대로인 채 거리만 변하면 거리의 제곱배만큼 전기력이 변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칠판에 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A하고 B는 종류가 같아. 그리고 물질 종류는 똑같고 A는 전기가 마이너스 3만큼 있었고 B는 전기가 플러스 몇만큼 있었어? 9만큼 전기가 있었어. 응? 근데 거리가 만약에 2R만큼 거리 있었을 때 서로 당기는 힘을 스몰 f라고 했어. 서로 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어요? 스몰 f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뭐 시킨 후에 접촉 후 거리를 3R만큼 떨어뜨렸대. 이때 A와 B는 전기력 몇 F만큼 몇 배의 전기력 크기를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 자, 어떻게 풀어? 접촉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한 다음에 똑같은 전하씩 나누면 3, 3으로 나눠 가져요. 플러스 몇 식으로? 3, 3으로 나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를 3R만큼이라고 했었는데 왜 안 써놨니? 3R만큼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때 전기력을 F면 이때 전기력 얼마가 되니? 라고 했을 때 풀이 방법이 F는 거리 제곱분의 얼마야 분의? 4분의 K도 필요 없어. 몇이야 곱하면? 27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전기력 모르죠? 모르는 F'이라고 두고 얘는 뭐 분의? 9분의 얼마가 돼? 9. 몇이야? 1이 되네. 그러면 몇 배가 돼야 되니? 얘는 27분의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하량만 봐. 27이었다가 몇이 바뀌었니? 9로 바뀌었지. 몇 분의 1배 됐어요? 3분의 1배 된 거예요. 이건 전하량이 곱에 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푼 거고 거리 제곱은 4였다가 몇으로 바뀌었어요? 9로 바뀌었습니다. 비례라면 4분의 9배지만 비례라면 몇 배라고 읽는 거라고? 4분의 9배라고 읽는 거지만 반비례라서 역수를 취하는 거야. 9분의 몇 배 해주시는 거야? 4배.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요. 27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해볼까? 숫자만 바꿔볼게. 자, 얘는 9가 아니라 5였어. 5였어. 5도 그렇다.
7이었어. 똑같은 상황에서 7이었어. 몇 F인지 찾아보세요. 서로 밀 거야. 몇 F인지 찾아보세요. 몇 배의 F인지 찾아보세요. 숫자 딱 하나만 바꿨네. 얼마야? 뭐야, 21이었다가 접촉하면 얼마가 되니? 더한 다음에 반반씩이니까 플러스 2씩. 다시 플러스 몇씩? 2씩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21이었다가 4로 바뀌었어. 그러면 몇 분의 몇 배야? 21분의 4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이면 4였다가 몇으로 바뀌었어? 9로 바뀌었어. 9분의 4배여야 잠깐만. 4분의 9배여야지만 역수 취해지니까 얼마가 돼? 9분의 4배가 되는 거야. 둘을 곱해버리면, 189분의 16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186분의 16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86분의 16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6이 맞나? 9? 몰라. 어쨌든 189분의 16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기본적인 내신 패턴이야. 이런 것들은. 그쵸? 네. 내신 패턴의 문제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쉬운 문제들이라서 답도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수능 문제 풀이가 중요하죠. 다시 어떤 문제 풀이가 중요해요? 수능 문제 풀이. 수능 문제 풀이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준되는 두 전화부호가 같을 때 전기력의 합이 몇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인 지점. 이게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기력은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으로 거의 80%의 해석이 되거든. 80% 정도는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나타나거든. 예를 들어서 전기를 띠고 있는 A하고 전기를 띠는 B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 기준 전화라고 할 거야. 고정돼 있는 전화를 무슨 전화라고 할 거야? 기준 전화.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전화를 뭐 테스트 전화라고 하자. 명칭이 따로 없으니까 테스트 전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4만큼이고 얘가 플러스 9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대. 이 테스트 전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Q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Q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막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해봤어. 전기력의 합이, 테스트 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이 딱 한 군데가 존재해. 공간상에서 딱 한 군데가 존재해. 어디다 놔두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될까? A와 B로부터의 거리 비율이 몇 대 몇 되는 지점? 2대 몇 되는 지점? 3 되는 지점이고 안쪽에서. 두 전화 어디 쪽에서? 안쪽에서.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이 이 안쪽에서 결정됩니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Q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0이 되는데 왜? 얘가 만약 플러스라면 A가 테스트 전화를 어떻게 해? 밀겠죠. 얼마만큼이 그림이니? 거리 제곱분의 전화량 곱만큼 4분의 4Q, Q만큼 밀어요. B도 얘를 어떻게 해? 밀겠죠. 몇 분의 몇만큼? 9분의 9Q만큼, 즉 Q만큼. 둘 다 Q만큼 미니까 서로 어떻게 돼? 합력이 몇이 돼?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쵸? 합력이 0인 지점은 두 전화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두 기준되는 전화를 기준으로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이 두 전화 내부에 있다면 두 전화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만 성립해, 마이너스도 성립해. 마이너스도 성립해요. 그래서 복부 동수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때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이야? 두 기준되는 전화의 부호가 같은 상황.
같을 때 전기력 합이 0이 되는 지점은 합은 시그마 0인 지점. 여기에다가 테스트 전화를 놔두면 어떤 전화를 갖다 놓든 그 전기력 합은 몇이 된다고?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두 전화 어디에 존재한다고? 내부에서 존재하며 여기 성립해. 다시 뭐가 성립해? 여기 성립해. 여기 성립한다는 게 뭐야? 두 전화 내부에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이 있다면 두 전화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여기 성립하는 거야. 두 내부에 존재하고 거리의 무슨 비가? 제곱비가 기준되는 두 전화량 비랑 어떻게 돼요? 똑같게 돼 있습니다. 거리 제곱비가 뭐가 된다고? 기준되는 두 전화량 비랑 기준되는 두 전화량 비율 두 전화의 전화량 비이랑 어떻게 된다고? 같게 된다고. 거리 제곱비가 역으로 생각해 볼까? 그러면 전화량 비는 자 거리 비는 전화량의 무슨 비야? 루트 비가 된다는 얘기야. 전화량의 무슨 비가 된다고? 루트 비가 된다는 걸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거 말고도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응? 더 알아야 될 사실이 근데 이 다음 거 두 전화위복가 반대인 상황까지 정리한 다음에 얘네 둘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정리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기준되는 두 전화위복가 어떻게 될 때? 뭐일 때? 반대일 때가 존재하겠죠. 그럼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은 시그마 전기력 합이 몇인 지점? 0인 지점은 어디에 존재할까? 외부에서 존재하는데 두 전화 외부에서 존재하는데 그 외부 중에서도 두 전화 바깥 중에서 작은 전화, 전화량이 어떤 전화? 작은 전화 바깥쪽에 나타납니다. 전화량이 어떤 전화 바깥쪽에? 작은 전화 바깥쪽에 나타납니다. 전화량이 작은 전화 바깥쪽에 나타나. 자, 플러스 만약 9였고 반대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4라고 해보면 그러면 플러스 Q를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서는 A가 B를 밀고 B가 A를 당기니까 둘 다 오른쪽이니까 0이 나타날 수가 없어. 방향이 반대해주면 나타나는데 거리 비율이 3대 몇 되는 지점? 2 되는 지점에 뿔마 Q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나타납니다. 왜? 4분의 4, 9분의 9니까. 알겠어요?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작은 전화 바깥에 나타나고 두 번째 거리 제곱비 이거 똑같아요. 거리 제곱비는 이때 거리 제곱비는 무슨 비랑 똑같다고? 무슨 비랑 똑같아요? 기준되는 전화의 전화량 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리 비는 뭐가 성립해요? 전화량의 무슨 비가 똑같이 성립해요? 루트 비가 그대로 성립하게 돼 있어요. 루트 b 비율로 그대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알아야 될 사실은 뭔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경우든 모든 경우 두 경우 모두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은 두 경우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은 두 경우 플러스 알파의 경우 등등의 경우도 있어요. 뭐 세 전화의 경우든 다 되거든요. 기준 전화가 3개일 때도 성립하는 내용인데 테스트 전화를 움직여가며 실험을 했을 때 다시 뭘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테스트 전화를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그래서 테스트 전화를 움직여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전화를 이동시키며 실험했을 때 전기력의 방향이 테스트 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한다면
받는 전기력 합력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존재한다면 전기력 합력이 바뀌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전기력 합이 몇이 되는 지점이야? 0인 지점이라는 거지. 자, 점전화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고, 테스트 전화 여기에서 보니까 테스트 전화 여기다 테스트 전화를 여기다 놔뒀대. 테스트 전화 여기다 놔뒀을 때 전기력 방향 오른쪽이래. 응? 근데 테스트 전화 여기다 놔뒀을 때 전기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된대? 왼쪽으로 결정된대. 그럼 이 사이에는 적어도 뭐가 존재한다고?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어?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전기력 합력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이 사이에 있다면 그럼 이 사이에는 적어도 뭐가 있다고? 전기력 합력 0인 지점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게 꼭 두전화일 때만 성립해? 세전화, 네전화일 때도 성립해? 세전화, 네전화일 때도 성립해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안 바뀌면 없는 거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얘도 오른쪽이고 여기에서 오른쪽이야. 근데 여기도 오른쪽이야? P 지점에서 오른쪽이야. Q 지점도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이 사이에는 전기력 합력 0인 지점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이건데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전기력 합이 0인 지점 가지고 지금 3개를 만들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이 아닐 때도 이 패턴의 풀이가 지속돼야 돼. 뭔 소리냐면 자, 일단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A하고 B가 있어. 그런데 어떤 C라는 테스트 전화를 놔뒀는데 C에서는 테스트 전화는 거리 비율이 다 똑같아. 응? 거리 비율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얘가 플러스 Q야. 다시 플러스 몇이라고? Q야. 근데 얘도 마이너스 Q만큼의 전기를 띠는 테스트 전화를 여기 놔둔 거야. 응? 근데 얘가 받는 전기력 합력이 오른쪽이래. 얘가 받는 전기력 합력이 어느 쪽이래? 오른쪽이래. 시그마 전기력 합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오른쪽으로 결정된대. 왜 오른쪽이야? 얘가 당겼는데 누군가는 밀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부호가 뭘로 결정돼야 돼? 마이너스로 결정돼야 되는 건 확실한 거야. 그러면 얘의 전하력은 어떻게 되는데?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야. 얘가 오른쪽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야. 0이라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다시 뭘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0이라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몇이야? 이기 때문에 얘는 몇 Q가 나와야 돼? 4Q를 일단 써. 그러면 얘가 정지이겠지. 그런데 정지이면 좋겠지만 정지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밀었다는 거는 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크려면 얘가 전하량이 그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라는 패턴으로 이 앞문장을 뭘로 만드는 거야?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주고 보다 크다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떤 녀석이 오른쪽으로 전기력 받았어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전기력 합이 몇인지 오른쪽으로 전기력 받는 게 중요해? 0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주는 거야? 0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주는 거야. 그거보다 크다 작다로 판단하는 식으로 얘를 또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점전으로부터 어떤 한 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든 왼쪽으로 힘을 받든 그런 경우에서도 전기력 합이 몇이라는 걸 먼저 가정해줘야 된다고? 0이라는 걸 먼저 가정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능 패턴에서는 이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전기력 합이 0인 지점을 기준으로 가정을 했는데 굳이 이거 쓰지 말자. 알아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수능 패턴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은 다 그냥 0이야. 함 0이 아니야. 함 0은 계산을 할 수 없지. 각각의 물체니까.
모든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0이어야 돼. 왜 전기력의 합은 0이어야 되니? 원래 작용만 작용은 계산할 수가 없지만 강제로 더해버리면 0 되거든. 합은 몇이라고? 0입니다. 따라서 A가 왼쪽으로 EF 힘을 받았대. 근데 B는 오른쪽으로 OF의 힘을 받았대. 그럼 C가 받은 전기력은 얼마만큼의 전기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돼? 이거는 전기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구의 합력이야? B가 A를, C가 A를 합력을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얘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도 있지만 B가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도 둘이 힘이 합력이고, 그럼 얘도 합력을 표현해야 될 텐데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으로 표현해야 돼? 다시 여기 왼쪽이지만 왼쪽은 마이너스잖아. 모든 합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걸 찾아내야 돼. 3F가 된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문제 풀다가 간과하게 돼, 선생님도 가끔씩. 알겠어요? 이걸 이용하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알겠어요? 모든 전화량을 다 더하면 0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전화량은 0이지. 전기력, 전화라고 착각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좆됩니다. 큰일 나요. 알겠어요? 예. 큰일 납니다. 자, 네 번째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가끔씩 이제 라지 F가 들어간 문제가 있거든? 다시. 이걸 스몰 F로 표현하지 않고 두 개의 전기력 합력을 뭘로 표현했어? 라지 F로 표현된 문제는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치환을 해서 해. 나는 뭐 해서 해? 치환해서 풀어. 치환해서 푸는 걸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집에서 그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전화 부호부터 판단하세요. 다시 모든 문제는 뭐부터 판단하라고? 모든 문제는 전화 부호부터 판단하세요. 알겠죠? 전화 부호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야. 가능한 부호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전기력은. 그리고 라지 F가 들어간 문제는 치환하기도 합니다. 다시. 라지 F가 들어간 문제는 선생님은 치환한다는 거야. 라지 F가 표현되어 있는 문제는 치환해서 풀어보기도 합니다. 필러 문제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전화 부호의 뭐가 나온다고?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몇 가지도 봤어, 선생님이? 8가지를 해야 되더라고. 너무 개새끼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이럴 때. 알겠어요? 예. 내신 문제는 니네들 학교 수준에서는 내신 문제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사고 정도에서만 나오거나, 선생님이 또라이거나, 둘 중 하나에서 나오지.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내고 있어. 아니, 물론 한 문제는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딱 한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좀 심각하죠.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더텅을 좀 풀어봅시다. 전기력 마더텅,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봅시다. 다른 반에도 기본적인 문제만 풀었으니까, 오늘 기본적인 문제들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필러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필러도 아니지 뭐, 그냥 중필러, 그냥 내신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금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많이 풀면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자, 전기력이 어딨니? 나와라, 얘들아. 전기력 한참 전이네. 자, 전기력 문제 중에서 3번 문제를 먼저 풀게요. 다시 몇 번 문제를? 3번 문제를 먼저 풉시다. 자, 3번 문제에서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먼저 바라봐야 할 중요한 표현이 전기력이 몇이 되었다? 그럼 누구에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몇이 되었다? 0이 됐다는 건 A가 테스트 전화야. 알겠어요?
A가 테스트 전화가 된다는 거죠. A가 테스트 전화다. 그러면 기준되는 두 전화는 누가 되는 거야? B와 C가 되지. 근데 얘가 전기력 합이 몇이 됐대? 0이 됐대. 테스트 전화에 전기력 합이 0인데 테스트 전화부터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거리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화량은 어떻게 해야 돼? Q 대 몇 Q여야 돼? 4Q. 뿔마 맞뿔. 복부 역순으로 떨어지셔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야지만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겠지. 그쵸? 자, 누가 뿔마인지 맞뿔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요번엔 C를 왼쪽으로 당겼더니만 어떻게 됐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몇이 됐대? 0이 됐대. 누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다고? B. 그럼 이제는 누가 테스트 전화야? 두 번째는 B가 테스트 전화야. 그럼 테스트 전화가 두 전화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두 전화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누구하고 누가 같아야 돼? A와 C가 같아야 되지. 그럼 C가 같은 거니까 C가 플러스면 B는 뭐가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 그림 상태에서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몇 Q야? 4Q. 그러면 자, 거리 비율은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얘가 거리가 크다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럴 때는 정확한 계산값이 크다 작다만 물어보고 있어. 그럼 거리 비율을 다시 얘는 1대 몇으로 보는 거야? 2로 그냥 내 맘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굳이 뭐 크다 작다를 거기다 어떻게 생각하려고 막 머리를 짜내지 마시고 계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거리 비율이 1대 2니까 전화량 비율은 1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몇 Q야? 16Q.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네. 거리가 대략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아무 숫자나 대입하고 푸는 거야. 단 2대 1이라고 쓰는 멍청한 이는 없겠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얘를 2로 쓰고 얘를 1이라고 쓰는 멍청한 애들은 없겠지. 있어. 나는 놀래는 애들 되게 많아. 깜짝 놀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거리 비율 아무렇게나 써주시는데 일단 조건에 맞는 거리 비율 아무거나 써주시고 제일 편한 거 1대 몇이야? 2. 그러면 얘가 테스트 전화니까 전화번호 같고 전화량 비율은 1대 몇이 돼야 된다고? 4. 1의 비율이 4니까 4의 비율은 16Q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몇 번을 풀 거냐면 5번을 풀어보세요. 5번을 풀어보세요. 5번. 마더통 5번. 전기력 마더통 5번. 없니? 전기력? 없어? 얘 전에 준 거에 있었을 텐데, 전에 준 거 안 가져왔나? 잠깐만. 있어. 잠깐만. 복사해 놓은 거 더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더 있어. 전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장 말고, 잠깐만. 마더통 올해 거, 전기력부터, 반도체 전까지, MSD 전까지, 문제 답 해줄래? 한 번만 해줘. 2026. 자, 책 그냥 빌려줄 테니까 책을 보세요. 책. 이거 좀 답만 써 있는 거라서 푸는 건 지장이 없을 거야. 5번. 몇 페이지니, 이거? 127. 127페이지 5번이래. 풀었어? 그지? 뭐? 이걸 못 풀었다고? 그런데요. 아예 19번이잖아요, 애초에. 이게? 야, 이거 존나 쉬운 거야. 이게요? 이게 무슨 19번, 21년도 거잖아. 뭐 달라요? 그럼 최근 나온 전기력 19번 풀으려면 머리 뒤집나.
이건 2점 테스트야. 요즘에 나오는 수능에. 뭐지? 수능 특강 2점 테스트야. 장난하니? 자, 아휴, 저 바보 때문에 다시 그냥 설명을 해줄게. 아, 미치겠네. 뭐 바보를 설명해줘야지. 자, 음전화 B는 플러스 X방향 전기력을 받고, 플러스 X방향 전기력을 받는데, 이거부터 해석하니? 뭐가 있기 때문에? 0. 0이 있기 때문에 0을 먼저 해석하세요. 누가 테스트 전화가 되는 거야? C가 테스트 전화가 되는 거니까, 둘이 전화부 어떻게 돼야 돼? C가, 미안하다. 아, 잠깐만요. 수가 테스트 전화라고 했는데, 전화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해야지. 아, B랑 2요? 아니,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C랑 2랑 반대라고요? 아니! C가 받는 전기력이 몇이라고 해 있어? 그러면 얘가 테스트 전화인데 테스트 전화가 두 전화 바깥에 있지. 네. 두 전화 바깥에 있으면 A와 B 전화부호는 반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플러스 4, Q 4라고만 쓸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만큼의 전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혼날라고. 전화는 다음 시험에서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잘 봐. 아직 해석했어 안 했어? C가 받는 전기력이 0만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잘 들어. B는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로 해. 아직 해석 안 했잖아. 네. 오른쪽으로 힘 받는데 얘가 뭐라고? 플러스라서 B를 당기니 미니? 당겨요. 당기겠지. 왼쪽으로 당기는데 오른쪽 나타나려면 얘가 더 센 힘으로 당겨야 되지. 네. 그럼 얘는 무슨 전기를 가져야 돼? 저보다 큰 거. 그치. 4보다 크다. 이걸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예. 그러면 C는 4보다 크다야. 근데 얘는 두 번째는 누가 전기력이 0이 됐대? A가 전기력이 0이 됐대. 두 번째 실험에서는. A가 테스트 전화야. 거리 비율이 1대 몇이야? 2이기 때문에 얘 전화는 얼마 돼? 0이라고 합이. 두 전화 바깥에 얘가 0이 됐다고. 두 전화 바깥에 얘가 0이 되면 거리 비율은 1대 2이기 때문에 전화량 비율은 1대 4가 돼야 되고 1대 4인데 2. 마이너스 1의 4배라고 진짜. 이게 왜지? 아, 미치겠다. 이거 기어리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진짜. 천천히 하자. 되게 천천히 하자. 아, 미치겠다. 아. 잘 들어. 어? 네. 잘 들어. 자, 이렇게 전기 3개 있어. 전기 3개 있어. A, B, C가 있는데 거리 비율이 1대 2래. 그쵸. 얘는 플러스래. 네. B가 받는 전기력,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면 C는 플러스 가야죠. 우리 뭘 판단할 수 있어? C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플러스고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거 A와 C 전화량 비율. 1대 4. 왜 몰라? 그러면 요번에는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 뭘 판단해야 돼? B와 C는 다른 부. 그렇지, 전화부호가 달라. 전화량 비율은 1대 4. 아, 아니다. 9대 1. 1대 9지, 개새끼야. 1대 9지. 아, 1대. 아, 네.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전기력은 때려쳐. 진짜야, 때려쳐야 돼. 판단이 안 되면 때려치셔야 돼. 이건 가망이 없어. 다시 가볼게. 우리 성준이를 위해서 선생님 확대까지 해줄게. 자, 가에서는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먼저 바꾸고 먼저 아니라 C가 받는 전기력이 몇이 됐대?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라고. 여기까지. 그럼 C가 받는 전기료 0이 돼야 돼. A는 플러스, C로 플러스. 일단 A는 플러스, B는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량 비율은 얘는 얼마? 4. 얘는 얼마 돼? 1이 된다는 게 C가 0이 되는 것 때문에 확인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해석해 줄 거야. B가 어느 쪽으로 힘 받으려면? 오른쪽으로 힘 받으려면 A가 당기는데 C가 더 세게 당기니까 플러스 몇 Q보다 크다? 4보다 크다. 그대로 써줄 거라고. A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몇? 마이너스 1. 응? 네. 근데 나에서는 누가 받는 전기력 0이래? A.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그럼 전화량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4. 이 4 때문에 헷갈렸지 너? 네.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랑 D가 1대 4. B랑 D가 1대 4라고. 전화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4. 얘가 플러스 4가 있건 뭐가 있건 플러스 4, 어떤 전화든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무슨 소리야. 그러면 D가 받는 전기력도 0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D가 받는 전기력도 0이 되는 거지. 오. 누가 받는 전기력도 0이야? B가 받는 전기력도 0이야, 이 경우는. 그러네요. 힘의 평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화량은 다 나왔어.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놓고 밑에 보기 풀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1분밖에 안 걸리는데. 19번이라고? 에이씨, 19번. 이게 요즘 19번하고 비교가 돼? 자, 그럼 조금 어려운 7번. 이건 19번이 돼서 조금은 어려워. 조금은 어렵다고 했지? 많이 어렵지 않아. 조금 어려워요, 근데. 7번. 얘도 19번 문제였는데 22년, 1년 더 지났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니네 학년 때는 전기력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느낌 아니까 그러면서 잘 푸는 애들도 있더라. 거의. 이걸 왜 해석을 못해? 누가 작용하는 전기력 0이래? D. 그럼 이건 아직 판단하면 안 되지? 지울게. 그럼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 4대 9. 4대 9야. 그 4대 9로 쓰는 거야, 그냥. 복부 역순이니까 됐어. 근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데? 플러스 X. 그러면 A가 당기는 힘이 커, C가 당기는 힘이 더 커? C.
그럼 C가 당기는 힘이 클 때 일단 같다고 가정하고 풀라 그랬었죠. 네. 0이라고. 그러면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서? 1대 4. 1대 2라서 전화량 비율은 1대 몇이 돼야 돼? 4. 1의 비율이 9가 됐으니까 4의 비율은 얼마가 돼? 36보다 크다. 36보다 크다. 이거 오스테스 썼다는 거지. 그냥 36보다 큼이라고 써놓고 여기도 36보다 큼 쓰면 돼. 그리고 위치만 어떻게 하면 돼? 바꾸고 풀면 돼. 쉬워. 근데 이걸 못 써서 바보도 아니고 지울 계산을 이렇게 못해. 어렵잖아요. 야! 1대 2의 제곱 비율 1대 4인데 이거 1에서 1이 9가 되면 4는 몇이 돼? 36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만 잘 표현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집에서 지금 몇 페이지니 이거? 127페이지야? 자, 문제집에서 전화량의 크기는 누가 크다?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네. B가 작다. 맞네.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가에서 어느 쪽이야? 오른쪽. A에 작용하는 전기력 1대 몇이야? 3이지. 그러면 1대 3이기 때문에 전화량 비율은 1대 9가 되면 정지야. 그렇지? 1대 9려면 4대 36인데 36이면 정지지만 얘가 더 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더 어떻다는 얘기가 더 크다는 거야. 왼쪽으로 나타나야 돼. 왼쪽이요? 그럼 플러스가 플러스를 미는데 왼쪽이지. 아, 미는 거니까. 아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B가 A를 당기고 얘가 얘를 미니까 얘도 왼쪽에 풀로 똑같네? 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래. 그럼 A는 잘 봐. 지금 내용 A는 B가 A를 당겼죠. 네.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또 힘 표현해 보자. 뒤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있잖아. 잠깐만. 둘이 표현해 보지 뭐.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하고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인력 중요. 그러면 얘는 4분의 9만큼으로 밀어버리겠죠? 얘가 얘를 밀었듯이 밀리겠죠? 맞아요? 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 서로? 안 돼. 당길 거야. 서로 어떻게 한 거야? 안 돼요. 당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당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보라색이 커? 아니면 하얀색이 커? 이거 물어보는 거네. 결국은. 보라색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잠깐만. A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서로 당기고 있는 거 맞지? 얘랑 서로 뭐 하고 있어? 밀고 있지? 얘랑 서로 당기고 있지? 그러면 보라색이 더 크지 않니? 거리도 가깝고 전화량도 더 어떻게 되니까? 더 크니까. 보라색이 더 크다는 거 판단하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크다라는 걸 우와. 알 수 있다는 거죠. 힘을 화살표 길이로 대략적으로 표현해 본 거야. 일단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이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앞으로 뒤에 나올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하려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근데 뭐 너는 뭐 관심이 없잖아. 네? 어려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 아니, 우리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이요? 아니다. 1번 문제는 나중에 하고 4번 애들 풀어줬으니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서. 앞쪽에 4번. 4번 문제 풀고 가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 패턴이야. 무슨 F가 들어간 문제야? 라지 F. 라지 F가 들어간 문제야. 시간형. 치환을 안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치환해서 푼다고 얘기만 해. 선생님은 치환해서 푼다는 거지. 시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그럼 선생님 보여줄게.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자, B에 작용하는 F는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야?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야? 두 힘이 합력이야? 두 힘이 합력이야. 어떤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데 4D로 옮겼더니 얘는 좀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부호부터 판단해야 돼. 다시 뭐부터 판단해야 돼? 부호부터 판단해야 돼.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첫 번째 해석 중요합니다.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약해졌다. 전기력 방향은 모르지만 전기력 크기는 어떻게 됐다고? 크기는 작아졌지. 왜? 거리만 멀어졌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합력은 커졌어. 그런데 뭐 커졌다고? 합력은 커졌어. 작아졌는데 합력이 커졌어.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B가 C를 당겼을까요? 밀었을까요? 밀었어요. B가 C를 미는 힘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합력이 커졌어요. 당기는 힘이었다면 당기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작아져야 정상인데 얘가 얘를 밀었다고 판단해서 C 부호를 뭘로 잡을 거야? 플러스를 잡는 거.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C 부호는 플러스라고 유추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킬러 문제는 부호부터 판단인데 부호부터 판단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알겠어요? 부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A도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지. 플러스. 그럼 서로 밀고 있는데 마이너스면 얘 마이너스 써봐. 얘가 얘를 밀고 A가 얘를 당기는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힘이 나타나니? 이 빵꾸야. 그러게. 빵꾸 똥꾸 진짜. A가 전화량이 크겠네요. 자, A가 전화량이 더 크죠. 맞아요. A의 전화량이 더 크고 플러스라는 것도 A는 플러스라는 것도 판단합니다. 부호부터 다 판단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전화량의 크기 비율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돼요, 선생님? A하고 C 전화량 크기 비율을 구하래. 그러면 잘 봐. A와 B 사이 서로 미는 힘은 F1이라고 나는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C하고 B는 서로 미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분수를 쓰기 싫어서 나는 이걸 먼저 안 쓰고 얘를 먼저 써. 얘를 F2로 써, 원래. 분수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왜? 얘를 F2로 쓰면 얘는 거리만 그러니까 3분의 1배 되기 때문에 전기력은 9배가 돼요. VF2로 쓰는 게 훨씬 더 나는 편해. 근데 이게 헷갈리면 그냥 얘를 그냥 뭐로 쓸 거야? 그냥 F2로 쓰고 여기를 뭐로 쓰고 F2 쓰고 여기는 몇 분의 F2를 쓸 거야? 9분의 1 F2를 쓸 거야. 9분의 1 F2. 왜? 거리만 몇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3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 그냥. 자, 그리고 여기도 그 똑같이 몇 F가 그대로 작용해요? F1이 그대로 작용하죠. 맞아요? 얘는 그나마 편한 게 누구를 기준으로만 풀면 끝나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만 풀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보세요. 자, 이제 풀이 두 번째 힘을 표현하는 거야. F1하고 F2 힘을 표현하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쓰는 거야. F1은 1분의 QA, QB. F1은 QA 뭐라고 쓸 거라고? QB라고 치환된 걸 써주셔야 돼요. 치환되기 전 걸. F2는 그럼 뭘 치환한 거야? 1분의 QB, QC가 되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나름대로 해석할 여기다가 등호 쓸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등호 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저걸 쓸 거야. F1에서 뭘 빼주니까 F2를 빼주니까 라지 F가 되고 F1에서 뭘 빼주니까 9분의 1 F2를 빼주니까 뭐가 돼요? 라지 F가 됩니다. 이 두 식을 통해서 F1은 몇 라지 F인지 쓰시고 F2는 몇 라지 F를 찾아서 쓰세요.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F구나, 쏘리. EF. 이게 EF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건 F1 소거가 편하지. 네. F1 소거 하려면, 아래식에서 위식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9분의 8이니까 8분의 9F가 되네. F2가 얼마가 나와요? 8분의 9F가 나와요. 그럼 F1은 얼마 나올까? 8분의 17F가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할 거야. 8분의 몇 F라고? 17F. 얘는 8분의 몇 F? 9F.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답. 난 이렇게 풀어.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F1, F2를 그냥 대입하는데 F1, F2를 뭐 할 건데? 대입할 건데 B 전화를 1로 보고 F1, F2 안 쓰는 거야 아예. 전화를 그냥 맘대로 그냥 전화를 두고 그냥 전화를 그냥 QA, QB로 두고 푸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1분의 QAG 다시 뭐야? QA, QB인데 QB는 1로 뒀으니까 응? 그러면 얘는 주황색은 1분의 QA야. 또 하나는 보라색은 뭐야? 1분의 QC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분의 뭐가 돼야 돼? QAG. 얘는 몇 분의 QB야? 9분의 QC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QA에서 뭐 빼줄 거야? QC를 빼줄 거야. 그게 뭐가 돼? F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해줄 거야? 빼줄 거야. QA에서 뭘 빼줄 거야? 9분의 QC를 어떻게 해줄 거야? 빼준 게 몇 F야? 2F.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어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전화량을 하나를 뭘로 두고 푸는 거야? 1로 두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네. 나는 치환을 좀 더 좋아해. 그렇게 많이 풀어와서. 응? 근데 1로 두고 푸는 애들 1로 두고 풀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 제시했어요. 자, 전기력 문제는, 선생님 오늘 뭐 나눠줬니? 완자. 비추핑 나눠줬죠? 그쵸? 맞아요? 네. 전기력 문제까지도 다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다시 뭐하고 뭐? 반도체 쪽하고 에너지띠, 그 다음에 전기력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완자 기출핑만.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